어플리케이션은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이거는 디케이 어플리케이션이야 이런 거는 제가 뭐 구분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뭐 이런 쪽을 하긴 하죠. 이게 오히려 에어리크 쪽에 자동차, 뭐 전자기기, 의료기, 가전, 뭐 거의 다죠. 뭐 일반 산업, 우주항공, 군수 다 합니다. 에어리크. 요게 저희가 이제 아까 양품 마스터 뭐 요거를 저희는 이렇게 마스터 노 리크 파트 MNL 이게 이제 안새는 마스터 제품 아까 안새는 마스터 제품에 아까 리크 표준을 더한 거를 마스터 뭐 리크 로스라고 해서 MLL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저희가 그냥 부르는 거고요. 앞으로 이 말이 기니까 이렇게 제가 부르거나 아니면 양품 마스터 뭐 불량 마스터 이렇게 불량 마스터. 그래서 이게 양품 마스터는 이런 압력 곡선이 있을 거고 불량은 이렇게 요 차이죠. 자, 요것도 반드시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압력 디케이 방식을 할 때 자, 이게 지금 제품의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연료 탱크인데 요놈은 뭐 작은 경차에 들어가는 작은 연료통이고 얘는 큰 연료통이에요. 하지만 들어가는 연료는 같아요. 그럼 리크레이트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크레이트는 다 OCC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 같습니다. 근데 측정을 해보니 델타 P는 틀리다는 거죠. 델타 P는. 그래서 큰 볼륨은 압력 손실을 느리게 한다. 작은 볼륨은 압력 손실을 빠르게 한다. 큰 볼륨, 큰 최적의 동일 리크가 생겼을 때가 작은 최적의 동일 리크가 생겼을 때보다 델타 P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생각보다 요거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륨을 다시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볼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최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요 얘기는 제품만 가압되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센서나 밸브도 같이 가압된다. 계속적으로 이런 가압되고 있다. 그거를 지금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본서 자료에서는 뭐 퀴즈 타임이 돼 있던데 지금 다 똑같죠? 시스템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 리크레이트도 같고 제품 체력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이 지금 돼 있는데 틀린 건 요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 라인이 길어져서 최적이 증가돼서 얘가 떨어지는 압력이 얘보다 더 작아졌다는 거죠. 이런 게 볼륨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큰 제품, 작은 제품도 있지만 내가 라인 물론 테스트 라인 자체가 뭐 외경 6파이짜리 쓰면 안에 뭐 한 5파이나 4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m, 2m 길어진다 해가지고 최적이 커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저쪽에서 와가지고 뭐 라인을 엄청나게 길게 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볼륨은 리크를 제한한다.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드니까 테스트 회로를 만드실 때 그걸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적절한 리크량의 측정. 그러면 리크 레이트를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느냐. 이상기체 방정 다시 뭐 리크량은 이거죠. 볼륨, 압력, 시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디케이 방식을 쓸 때 볼륨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풍선 같은 거는 볼륨이 막 변하죠. 그래서 델타 P만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볼륨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볼륨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끓여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면 테스트 회로 내부의 총체적 볼륨이
지금 델타 P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지금도 델타 P로 아까 뭐 파스칼 퍼 세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자, 근데 스펙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죠, 쉽게. 그 얘기입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볼륨이 변하게 되면 허용 리크 값을 내가 변경시킨 결과를 낳게 된다. 요겁니다. 리크 레이트는 고정돼야 되는데 볼륨이 바뀌면 델타 P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델타 P라고 하는 놈을 고정을 시켜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리크 레이트가 바뀌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작은 연료통도 20파스칼 퍼 세크로 테스트하고 큰 연료통도 20파스칼 퍼 세크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작은 연료통과 큰 연료통의 리크 레이트 분량 기준은 나도 모르게 바꿔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상황에서 아까 캘리브레이션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내가 스펙을 지금 변경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건 아까 앞에서 뭐 제가 그래서 요거는 요 순서를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앞 가압하고 밸브가 이렇게 열려 있고 안정화 때는 요게 닫히고 배기 때는 열려 있다. 그래서 가끔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이게 제품이 걸려 있고 내가 장비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노멀 상태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배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압 안정화 그냥 보기 좋게 한번 더 그린 거고요. 압력 프로파일이죠. 압력 디케이 가압하고 아까 안정화 요런 아까 앞에 설명드린 요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끔 안정화를 충분히 줘야 된다. 거고요. 그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때보다는 덜 변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측정을 합니다.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까 뭐 테스트 인터벌을 너무 짧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밸브라든지 뭐 라인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어떤 반복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프레셔 디케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아까 제가 반복된다고 한 것처럼 뭐 압력, 볼륨 뭐 이런 것들 힘 많이 누르느냐 작게 누르느냐 제품 자체의 단성도 영향을 주고요. 다 영향을 이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내가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떤 솔리드한 확실한 어떤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하려 그러면 뭐 내가 관찰을 하거나 증명하거나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거죠. 요렇게 돼서 양품,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분량 기준이면 이 구간을 얼마만큼 크게 만드냐,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야지 이게 되느냐. 내가 시간을 줄이면 이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크게 만들어야지 되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제가 번역 쪽에 좀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압력 차이, 그걸 델타 P 리크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적절한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사실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여기서 2배죠, 2배. 또는 뭐 0.02 psi.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값이고요. 실질적으로 0.02 psi보다 훨씬 낮게 하고 사용을 하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 타임은 가능한 줄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게이지 아레나를 하셔가지고 어떤 증명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들 개선하면은 게이지 아레나 결과를 또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까 차이,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그 차이는 안정화와 테스트의 함수로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들 짧게 하면 짧아지고 얘들 길게 하면 길어진다. 그래서 안정화와 테스트 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어떤 분의 질문이 가압 시간을 줄이고 싶다. 줄이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가압 시간을 내가 줄이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압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만큼을 안정화와 테스트에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게이지 아레나에 잘 나오면 가압 시간 줄이면은 뭐 사이클 타임 줄어드니까 좋은 거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짧게 하면은 이렇게 다 짧아지는 얘기죠. 이렇게 짧게 하면은 구분 못하죠, 이쪽에서는.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죠. 차이가. 조금 길게 하면은 지금 차이 나죠. 가압은 똑같지만 안정화 늘려가지고 조금 늘어났죠. 확 늘리면 많이 늘어나죠. 디케이니까. 이것도 뭐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또 그냥 사이클 타임 어떻게 정하지 할 때는 막막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차이. 자, 다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뭐 시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일단은 뭐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부피가 큰 제품은 더 많은 시간 요구해요. 작은 리크량이면 더 많은 시간 요구해요. 반복성의 문제가 아까 뭐 변화 내가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아까처럼 뭐 플렉시블한 통하고 금속 틀리듯이 그것 때문에 반복성이 안 나오면은 아까 차이를 더 높은 델타 P 더 차이를 크게 만들면 반복성이 개선되죠. 더 키우려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연질 제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기술들이 결국은 진화하는 거고, 지갑식보다 차압식이 사실은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도가 오히려 더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차압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센시티비티나 이런 것보다는 차압식이 단열 팽창, 단열 효과 이런 것들을 지갑식보다는 줄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안정화 시간을 빼서 뭐 테스트 시간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길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신 슬라이드에서 차압식이 저희 감도를 조금 더 높게 둔 게 그런 이유들이고요. 메스플로우라고 하는 게 발견된 것도 큰 제품은 압력 방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아주 큰 제품이 뭐가 있냐면 트랙터의 그 미션에 뭐 150리터, 70리터 막 이렇습니다. 그 안에 그 공간이. 그런 것들은 뭐 차압식 감도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압력식 자체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메스플로우로 하면은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압력식으로 하면은 뭐 20분을 해야 되는 걸 메스플로우로 하면 10분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디텍터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뭐 이중가압을 한다거나 뭐 외부 가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시간을 줄여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안정화와 테스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안정화와 테스트 시간을 이렇게 어떤 그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가압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가압 시간을. 그래서 표준 장비보다 고유량 장비, 저희가 뭐 패스트필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는 다 결과적으로 가압 시간을 줄여서 뒤쪽을 늘려가지고 감도를 높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마지막에 또 그 기준값 아까 뭐 스펙에서는 기준값이 나왔죠. 1cc를 해야 되는데
유량이나 뭐 압력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세팅은 결과적으로는 압력으로 하는 거죠.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내부로 가면은 그러면 그 압력 세팅 한계값 1cc에 대응되는 거 아니면 제로에 대응되는 이 델타 P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죠. 일단은 이 합격 기준 그러니까 노리크 마스터 그러니까 MNL 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 센서가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제품이 안 셀 때 어떤 상황인지 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쥐는 압이 변하면 압을 읽는 거니까. 근데 그게 리크에 의한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장비한테 이거는 리크에 의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시간을 다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그 변이 요소가 안정화 시간 내가 20초 줬을 때 이 정도 하는 거고 내가 30초 주면은 그 델타피가 다 바뀌는 거고 압을 바꿔 다 바뀌는 거고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때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알려주는 기준이 지금 얘입니다. 안 새는 노리크 마스터 제품 마스터 노리크 파트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산 제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단성 물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스터 제품, 마스터 제로 파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파트니까 내가 생산하는 공장에서 잘 생산돼 나온 놈을 일단 기준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는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는 그냥 우리가 더미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뭐 금속으로 메탈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편차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까 변화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델타 P, 마스터에 대한 델타 P, 마스터에 대한 델타 P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리크를 발생시켰 내가 1cc 스펙이 있으면 1cc가 샜을 때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근처라고 한 거는 내가 1cc면 여기 1cc고 여기 제로인데 딱 1cc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뭐 어트리뷰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근처값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제로에 대한 거 했으면 내가 이제 리크 기준에 대한 여기에 대한 1cc면 1cc에 대응하는 델타 P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마스터에 대한 델타 P와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에 대한 델타 P만 알면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요거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근데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하기가. 그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죠. 왜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도 내 공정에 지금 어떤 이 마스터 제품에 대응되는 델타 P의 변화가 어떤지를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리크 테스트를 관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펙을 정하신다거나 할 때 사실은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안 시켰는데 내가 스스로 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걸 내 공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되죠.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데이터가 남고 데이터만 보내주시면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만 주시면 저희가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해드리고요. 제안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지금 뭐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캘리브레이션 앞에 설명했죠. 마스터에 대한 델타 P 알아야 되고 리크에 대한 델타 P 알아야 되고 뭐 통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제품 버블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델타 P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보면은 이런 식의 해가지고 0cc가 0.0005는 0cc야. 이걸 알아내는 거죠. 2단계가 아까 불량품. 그래서 추천되는 거는 아까 마스터 제품에 오리피스를 꼽아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동일한 테스트. 제로 제품하고 테스트했을 때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압력 기록하는 델타P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죠. 마스 제품에 오리피스를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OCC는 0.045야. 이렇게 알아낸 거죠. 두 개 차이가 아까 구분이 커질수록 좋다. 뭐 이거요. 최소 2배 이상 되거나 0.0 psi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최적의 구분이라고 저희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게 이 차이가 충분히 2배 되거나 지금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0.0 리크 발생했을 때 0.045 OCC 리크 발생했을 때 0.005 0.04니까 뭐 2배도 되고 0.02보다 크니까 좋은 거죠. 이러면은 괜찮네. 이 정도 시간 쓰면 되겠네. 더 줄여볼까?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어떤 비율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추천은 저희가 0.5 이상. 이렇게 해서 0.5 이상 된다는 얘기는 2배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같은 거죠. 그래서 칼레이쇼 계산해 보시면, 아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0.89. 아까 앞에 그 나왔던 그거 계산하면은 0.89. 0.5보다 높으니까 괜찮네. 또는 시간 좀 줄일 수 있겠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저희가 자동으로 하게끔, 자, 저희 디텍터라고 하는 게 뭐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압력 센서 해가지고 밸브 해놓고 하는 게 디텍터가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요구가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는 버튼 한 개만 이렇게 누르시고 나중에 시연을 할 텐데요. 그게 이제 시대 장치는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리고 아까 칼레이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수행 팩터라고 저희가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PF라고 하는데 PF는 아까 칼레이쇼에서 아래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가혹한 인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정이 너무 짧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경우에 칼리브레이션을 했는데 뭐 차이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리크가 너무 크다거나 차이가 이런 경우에만 조금 더 뭔가를 칼레이쇼에서 더 가혹한 인자를 준 거고 그래서 이때는 50 칼레이쇼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면은 끝에 퍼포먼스 팩터, 수행 팩터가 얼마 딱 뜹니다. 세팅을 막 하시고 캘 했는데 100 나왔다. 줄일 수 있겠네. 이겁니다.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수행 팩터가 1이 나왔어요. 늘려야 되겠네. 가압은 어느 정도, 가압은 압차면 끝이니까 안정화나 테스트 시간 늘려야 되겠네. 아니면은 필시간을 지금 필시간이 뭐 채우는데 10초 걸렸는데 5초 정도 줄여볼까? 뭐 배관을 키운다거나 뭐 레귤레이터 전자레귤레이터 쓴다거나 해가지고 5초를 빼서 5초를 갖다 더 넣어볼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지금 요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압 시간 몇 초 해야 되고 안정화 시간 몇 초 해야 되고 테스트 시간 몇 초 이거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탁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보고 칼 해보고 캘 기능 없는 거 가지고 계시면은 델타피 구하고 레이쇼 한번 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시간을 늘려보고 또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장비는 자동으로 그냥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단순한 값만 입력을 한 개 해주시면 자기가 테스트를 2번 내지 3번, 4번을 지 혼자 막 해가지고 최적의 시간을 나눠줍니다. 입력도 자기가 해줘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칼 누르시면 수행 팩터가 탁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 셋업.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셋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고객들이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이게 좋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 앞에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는 좀 중요한 거는 초기 노리크 마스터 제품에서의 압력 손실값보다 더 작았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뜨면은 캘리브레이션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반드시 압이 올라갔네 이런 것보다는 마스터 제품 제로 제품을 캘했을 때보다 손실이 작았다는 거죠. 압이 반드시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쭉 제가 했는데 진공은 어떻습니까? 진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진공 테스트를 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바의 가압 테스트 하고 있는데 진공으로 하면은 감도가 더 좋아집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제품, 언제 진공 테스트 실제로 제품이 진공 사용 환경 중에서 아까 뭐 스티어링 휠 제가 하우징 말씀드렸지만 실제 진공 상태에서 됐을 때 실제로 그 함체 옥에 설치한 함체도 기온에 따라 가지고 안에 실링이 돼 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공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진공 상태에 놓였을 때 진공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안 그렇다라고 하면 가압되는 것들은 할 필요 뭐 굳이 진공을 검토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가 있는데 실링을 안 편하게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별 얘기가 아니고 아까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하고 뭐 이런 거 뭐 습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공기가 없으면 그런 효과가 줄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뭐 진공한다 해서 무조건 시간을 줄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이긴 해요. 압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압을 빼는 게 저압이 고압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시간도 더 작게 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진공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툴링은 가압은 반발력 계산해가지고 실린더를 많이 눌러야 되는데 얘는 당기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덮어놔도 된다. 그래서 툴링이 간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동일합니다. 압력 디케이하고 뭐 캘리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네. 진공을 뽑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진공 방식이 아까처럼 분명히 좋은 이점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진공은 대기압에서 공기를 끌고 내는 거기 때문에 대기압이 1바입니다. 그래서 1바 이상 압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진공 내가 그 마이너스 0.8바의 진공압에서 1cc 리크를 보는 사양 1.0 SCCM 골뱅이 0.8 보다 2.0 2cc 오바에서 2cc 보는 조건이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 되는 거죠. 압을 올리면 리크량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가압은 내가 1바 할 수도 있고 2바 할 수도 있고 3바 할 수도 있고 4바 할 수도 있고 10바 할 수도 있는데 진공은 대기압이 1바밖에 없기 때문에 1바 이상은 진공을 더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테스트 스펙 가압이 오바에 1cc를 하고 있는데 진공으로 하면 더 좋습니까? 그럼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대신 내가 1바 아니면 0.5바에 1cc 가압을 하고 있는데 진공으로 하면 좀 더 개선됩니까? 그때는 제가 이런 조건 때문에 개선이 된다. 시간도 아까 그런 변이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공은 그런 뭐 특수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가압하고 진공하고 또 아까 회로는 다 똑같은데 차이는 없는 건 아니죠. 진공 펌프가 한 개 더 들어가니까 똑같다 하더라도 센서 값도 다 똑같다 하더라도 이렇게